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사고력 수업과 창의력 수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력이라는 단어와 창의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고력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창의력이라는 뜻은 사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창의력의 핵심의 논란에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력은 사실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좀 협의적인, 좀 좁은 의미의 정의고, 조금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좀 유용한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것. 유용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라는 광의의 어떤 개념까지도 아우를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학자의 1959년 연구에 따르면 창의력을 5가지로 개념으로 분류해서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현력 창의입니다. 이 표현력 창의는 아동들이 멋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독립적인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창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품의 독창성이나 질 또는 기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의 의견 자체가 표현력 창의죠.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오, 구름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표현력 창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으로는 생산적 창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생산적 창의는 자유로운 유의를 억제하고 최종 작품을 마무리해낼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되는 예술 또는 과학에서의 창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게 바로 두 번째 수준인 생산적 창의가 됩니다. 세 번째, 발명적 창의. 발명적 창의는 발명가, 탐험가 및 발견자에서처럼 재료, 방법, 기법 등에서 재능이 발휘되는 창의.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걸 봤어요. 근데 구름 같다 라고 얘기한 거는 표현적 창의인데, 그래서 구름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쿠션을 만들어 볼까, 이 재료를 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는 게 발명적 창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혁신적 창의가 있습니다. 혁신적 창의는 수정을 통해서 향상을 도모하는 창의. 여기서는 이해를 새롭게 하거나 개념화할 줄 아는 기능이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적 창의는 어떻게 보면 발명적 창의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쿠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쿠션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쿠션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고 유용하다 말할 수가 없어서, 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걸 보고 쿠션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만들고 나서 알람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능을 추가하고, 항균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균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추가한 거죠. 수정한 거예요. 보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혁신적 창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적 창의가 있는데요. 이 발생적 창의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나 가정을 출현시키며 거기에서 새로운 학파가 형성될 수 있는 창의.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이 교육학 학문에 교육 심리학도 있고요. 교육 과정학도 있고요. 교육 평가 학도 있고요. 교육 철학도 있고요. 교육 행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회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교육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교육과 심리학을 합친 내용, 교육 그리고 토대의 그 커리큘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평가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 이런 것들이 이 교육학에서 발생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진 학문들이죠. 이런 학문들이요. 그래서 발생적 창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테일러는 창의력을 이렇게 5가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고력 수업과 창의력 수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고력 수업과 창의력 수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고력 수업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수업을 말을 합니다. 창의력 수업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이 바로 이 창의력 수업입니다. 그럼 이 두 수업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수업이다. 오늘 우리 마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특징, 그리고 우리 마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분석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결과,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결과물을 창출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은 창의성 수업, 창의력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고력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고력 수업이라고 하면 창의력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사회 과목의 이 수업은 사실 이 수업은 사고력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고력 수업인데 어떤 수업이에요? 사회 과목의 개념을 활용한 사고력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창의력 수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창의성 수업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할 방법과 그런 어떤 내용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창출한, 이런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담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창의력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 수업을 하면
창의력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 말을 할 때는 뒤에 부분이 더 범위가 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죽는다. 이것과 죽는 것은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죽죠. 이 말은 true입니다. 참이에요. 죽는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은 네, false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다 사람은 아니죠. 여기에 죽는 것에 또 뭐가 또 있어요? 네, 동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식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장을 얘기할 때 뒤에 나오는 이 말의 범위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사고력 수업을 하면 창의력이 더 늘어난다?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옳게 얘기하면 창의력을 키우려면 사고력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고력이라는 수업 안에 네, 창의력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고력이라는 수업 안에 창의력이라는 수업도 들어가 있고 네, 하나 더 논리력 수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 내용 중에서 특징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말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렴했겠죠. 아이디어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은 논리력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창의력 증진 수업, 이 창의력 증진 수업이 왜 교육과정과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는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 수업과 일반 수업을 떨어뜨려서 생각하고 있다. 네.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생각 수업, 그러니까 이 사고력 수업에 대한 설계,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창의, 융합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창의 융합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 사람의 수업 설계가 과연 사고력 수업에 적합한 수업 설계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사고력 수업, 창의력 융합 인재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한 사고력 수업을 일반 학교에서 전개하려면 지금 당장 뭔가 발명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키트를 활용을 해서 발명 수업을 전개하는 것을 요런 형태의 수업에 대한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발명 키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발명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명 기법, 그리고 생각 기법, 생각 정리 기술 등을 통해서 전략 등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게끔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력 플랫폼이 있는 담겨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 기정 어떤 수업 일반 수업 내에 포함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면 오전 수업 이후에 오후 수업에 혹은 방과 후 수업에 우리가 무슨 요리 이러한 어떤 특강 같은 수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고력 수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면 이러한 어떤 기술, 네,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법, 네, 그리고 또 생각 발명 기법이나 이런 어떤 전략들을 알려주는 이런 수업이, 네, 이러한 수업이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네, 사고력 수업과 그리고 장애력 수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